자, 이번 시간은 화재 알림 설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재 알림 설비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전통시장에 설치합니다. 판매 시설 중에 전통시장에 뭐 지금은 딱 한 군데 이 장소에만 이제 법적으로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딴 데는 설치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화재 알림 설비는 그래서 이 설비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경보 설비 있죠. 소방 시설 중에 우리가 소방 시설이 경보 설비, 소화 설비, 그 다음에 피난 구조 설비, 소화 활동 설비, 소화 용수 설비 이렇게 5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경보 설비에 또 한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화재 알림 설비라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 기사 문제에서 경보 설비의 정의를 쓰고 경보 설비의 종류를 뭐 6가지 써라 이렇게 이제 출제가 또 됐습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이 화재 알림 설비는 제정은 2023년 12월에 제정이 됐는데 실제 시행은 이제 6개월 이후에 시행을 합니다. 6개월 이후에 시행을 하기 때문에 6월에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뭐 필기나 실기나 관련된 시험 회차가 2024년도 4회차부터 해당이 됩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회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건 보실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이 화재 알림 설비 중에서 이 용어의 정의 있죠. 이 용어의 정의는 먼저 시행이 됐습니다. 용어는 시행이 됐고 이 성능 기준과 그러니까 뭐 설치 기준, 쉽게 설치 기준 이런 내용들은 2024년 6월부터 정확하게 하면 6월 7일 정도 될 겁니다. 6월 7일에 시행이 되니까 1, 2회차하고는 관계없고 4회차가 아니네. 3회차. 지금 4회차 시험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1, 2, 4회차 시험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1, 2, 3회로 바뀌어 버리더라고. 시험을 1년에 그냥 4번 안 치고 3번으로 바뀌어 버리더라고. 이게 뭐냐면 이제 좀 수요도 시험 치는 인원도 좀 많이 줄어들었고, 그죠? 또 자격증 자체가 너무 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통합을 한 것 같아요. 같이. 이게 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옛날에 제가 시험 칠 때만 하더라도 1년에 시험이 4번 있었지 않습니까? 4번 중에서 4번 시험 다 쳤습니다. 기사 시험. 그때는 사람도 워낙 없고 그래서 1년에 4번을 쳤는데 이제 워낙 자격증이 많이 풀리고 하다 보니까 한 번을 줄인 겁니다. 3회차를 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나중에 미래에 2회로 줄어들 겁니다. 1년에 2번만 칠 거고요. 위험물 기능자 같은 경우도 예전에 4번 다 쳤거든요. 예, 근데 지금 시험 2번 치잖아, 1년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자격증 치는 인원이 줄어들면 시험 횟수도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제 소방은 회차가 1, 2, 3, 4회에서 3번으로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4회차가 3회차로 이제 이렇게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이 조금 앞당겨졌죠. 예전에 비해서. 그걸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화재 알림 설비는 이제 4회차. 미리 찍어 놓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 설비는 뭐 제가 해본 적도 없고 뭐 실제 보지도 못했습니다. 뭐 전통시장에 뭐 이거 뭐 시공할 우리나라의 전통시장이 한 1300 몇 개 돼, 한 1400개가 안 되더라고요. 예, 뭐 시공을 어떻게 해봤겠습니까? 또 옛날에 전통시장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소방하기 전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공사한 사람은 전국에서 몇 명 되지 않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전통시장 가보시면 다 가보셨을 거 아닙니까? 가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아케이트 천장으로 이래 가지고 뭐 이 단층으로만 돼 있는 게 전통시장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전통시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점포 거기에서 막 이렇게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이제 쇼핑을 할 때 그 말고도 그 전통시장 안에 있죠. 예를 들어서 부산에 그 전통시장 부전시장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꽤 큰 전통시장입니다. 이 전통시장에 보면은 거기에 붙은 데가 인삼시장도 있고요. 인삼 파는 데도 건물이 뭐 한
5층짜리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뭐 또 여러 가지 뭐 첨가물 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층고가 꼭 단층이 아니라는 거예요. 층고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일단 개념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그럼 왜 들어왔느냐. 우리가 지금 앞전에 제가 촬영한 거 보면은 공동주택 화재안전 성능 기준 들어왔고 개별적인 용도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창고 시설에 또 화재안전 성능 기준이 개별적으로 들어왔잖아요. 용도가. 그럼 이거는 뭐 쉽게 이야기해서 이겁니다. 전통시장의 화재안전 성능 기준과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이 전통시장에는 화재 알림형 설비가 주기 때문에 그냥 화재 알림 설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상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으로 제정을 안 하고 화재 알림 설비, 우리가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화재 성능 기준처럼 어느 하나의 성능 그 설비로 기준을 제정을 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장래에 이 설비가 좀 신뢰도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도 이 설비가 또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설비를 용도로 성능 기준을 제정하지 않고, 그죠? 이렇게 화재 알림 설비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통시장은 최근에 이제 화재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대구 서문시장 화재 큰 거 하면 있었고, 그때 이제 순식간에 타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해가지고, 이게는 독특한, 아주,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있죠. 이 설비는 절대 이 설비를 먼저 보시면 안 됩니다. 강의를. 앞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마스터하고, 그리고 이 화재 알림 설비를 봐야 돼요. 왜?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화재 알림 설비가. 그러니까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IQ 100짜리라고 생각하면 이놈은 IQ가 1000 이상 되는 거야. 굉장히 이제 지능이 뛰어난 설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비에 대해서 제가 좀 잠시 이제 기본 개념 설명을 드리고요. 설치 기준에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안경을 조금 이렇게 벗고. 자, 일단 자탐처럼 감지기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감지기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감지기가 있으면 감지기가 어디로 오냐면요. R형일 경우에는 중계기가 또 있을 수가 있죠. R형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중계기는 P형일 때는 설치하지 않고 R형일 때만 설치합니다. R형일 때만 이제 중계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감지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지기를 뭐라고 하냐면 화재 알림형 감지기라고 합니다. 화재 알림형 감지기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고요. 요것도 중계기가 아니고 앞에 붙습니다. 화재 알림형 중계기라고 이제 자탐 용어에서 화재 알림형이라고 붙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디로 오냐면 수신기로 옵니다. 수신기로 오는데 이 수신기의 이름도 화재 알림형 수신기입니다. 알림형 수신기가 되고요. 자, 이렇게 수신기가 됩니다. 그래서 수신기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발신기 세트처럼 비상경보 장치라는 게 하나 들어가거든요. 자, 여기에 비상경보 장치가 들어가요. 요 비상경보 장치가 발신기 세트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음향장치가 들어가는데 음향장치는 경종을 사용해도 되고 사이렌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치 표시등이 있겠죠. 그리고 발신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화재 알림형 비상경보 장치라고 이제 명명을 합니다. 명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수신기에서 이거는 독특한 게 뭐냐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하고 자동화재 속보 설비 기능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놈이 소방관서에 속보도 해줘.
소방관서에 속보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관계인한테 또 문자로도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문자 관계인한테. 요게 이제 속보 기능이 되는 거예요. 속보 기능. 그 다음에 이놈은요, 특이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자탐에 없는 게 원격 감시 서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격 감시 서버라는 게 있어요. 요게 또 수신기하고 이렇게 연동이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상경보 장치는 P형일 때는 수신기로 바로 갈 거예요. 이렇게. P형일 때는. 그리고 R형일 때는 중계기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스템에 따라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R형일 때만 중계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일단 이제 뭐 대충 아시겠죠? 감지기 작동하면은 수신기에 신호가 가가지고, 그죠? 알려준 경보 다 화재 표시해주고 경보 나가고 할 거 아닙니까? 다 하고, 그 다음에 소방관서에 또 속보해주고 관계인한테도 또 속보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또 저장이 되는 거라. 이게 굉장히 좀 지능이 높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이 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개념을 잡으면 뒤에 거는 거의 다 해결이 돼. 이게. 그래서 이 설비는 자탐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감지기 봅시다. 이거는 제가 앞에 먼저 설명드린 겁니다. 자, 화재 알림형 감지기는요, 제가 앞전에 우리 감지기 설치 기준에 추가로는 설명도 있습니다. 감지기가 두 가지를 설치합니다. 열, 그 다음에 연기 복합형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열, 연기, 그 다음에 불꽃 복합형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감지기의 종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감지기의 종류에 해당이 되고, 이거는 열하고 이 연기 감지기는 무슨 타입으로 해야 된다? 아날로그 타입. 아날로그식. 그러니까 아날로그식이 뭐냐? 오작동 우려도 적고, 그죠? 최신식 감지기다. 그리고 이 아날로그 감지기는 주소형 감지기라고 했죠. 주소형 감지기라 해가지고, 이 화재 알림형 감지기 아날로그, 열연기 아날로그는 그 위치가 정확하게 표시가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전통시장 가면은, 이건 제가 뭐 굳이 한번 그려볼까요? 전통시장 가면은 각 점포가 있죠. 이렇게 쭉 있으면 점포가 이렇게 통로가 있으면 이렇게 점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점포가 있으면 우리가 일반 자동화재 탐지 설비 감지기는, 그죠? 어떻게 됩니까? 그 600제곱미터 안에 그 구역에 신호가 오기 때문에 이 어느 점포에서 화재가 났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이 아날로그 감지기는 각 점포마다 감지기를 설치해서 이놈이 주소가 다 있어. 그래서 이 집이 만약에 뭐 영인의 생선가게다 이러면 수신기에 영인의 생선가게라고 뜹니다. 아주 정확하게 뜨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철순의 오뎅 가게다, 예? 어묵 가게다 이러면 철순의 어묵 가게라고 떠요. 그러니까 각 그 이름이 각 집집마다 수백 개의 점포가 있어도 주소가 하나하나 다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신기에 다 뜹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층 건물의 아파트에도 다 아날로그 감지기는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옛날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P형이나 뭐 일반 R형 같은 경우에 아날로그 타입이 아닐 경우에는 그 구역 그 층에만 화재가 난 게 뜨지만 지금은 메토 이까지 다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날로그 감지기를 방마다 다 집어넣으면 메토에 작은 방, 큰 방 뭐 이런 게 다 뜹니다. 그게 이제 아날로그 감지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날로그식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감지기는 특징이 뭐냐면요. 자,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음향장치가 내장이 되어 있어. 음향장치가 내장이 되어 있다. 이거는 뭐하고 동일합니까? 단독 경보형 감지기하고 동일하죠. 그죠? 단독 경보형 감지기 자체가 뭐예요? 음향장치가 내장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 이것도 데시벨이 있을 거 아닙니까? 85데시벨 이상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 보통 90데시벨 아닙니까? 그죠? 자탐은 90데시벨인데
이 감지기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단독 경보용 감지기하고, 그러니까 감지기에서 만약에 소리가 나는 거는 85dB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놈은 또 특징이 뭐냐면, 네 번째, 자동 보정 기능이란 게 있어요. 자동 보정 기능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비화재보를 방지해 준다. 그러니까, 자, 쉽게 이야기해서, 감지기가 필터처럼 이놈이 화재인지 아닌지를 지가 판단해 가지고 걸러주는 겁니다. 굉장히 두뇌가 높죠. 자탐이 100이라면 이놈은 1000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비화재보 방지를 할 수 있는 자동 보정 기능이 있는 겁니다. 자동 보정 기능이 있어요. 이게 이 감지기의 특징입니다. 이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화재 알림형 중계기는 제가 선택사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자탑에 보면 중계기 설치 기준 있죠. 설치 기준과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자탐에서, 그죠? 자탐에서 중계기 설치 기준을 숙지하면 이거는 자동방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수신기 한번 봅시다. 비상경보장치 이거 먼저 볼게요. 이 화재 알리면 비상경보장치는 점포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공용부에 설치합니다. 이거는. 공용부에 하나에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막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점포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까 통로 같은 데 있죠. 이제 그런 데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 자탐에 보면은 발신기, 그죠? 발신기, 그 다음에 요게 표시등 아닙니까? 표시등. 그리고 요게 음향장치죠. 음향장치의 설치 기준과 동일합니다. 자탐의 설치 기준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탐 마스터 하면은 거의 80%는 해결이 다 돼요. 이게. 이 설비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수신기 한번 볼게요. 자, 수신기는 특징이 뭐냐면요. 이 수신기는 수신 기능이 있고, 수신 기능과, 그러니까 수신 기능이라는 게 뭐예요? 화재를 표시하고 경보 보내주는 겁니다. 그죠? 이게 수신 기능이고. 그 다음에 속보 기능이 또 있어요. 속보 기능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서버 기능이 있습니다. 서버 기능은 이게 이제 저장되는 기능이다. 이게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신기도 일반 자탐 수신기에서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안에 화재를 일반 자탐처럼 표시하고 경보해주는 기능 플러스 소방관서나 관계인한테 또 속보해주는 기능 플러스 자체적으로 또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기능까지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놈은 또 이 감지기처럼 뭐가 있느냐, 감지기처럼 자동 보정 기능이 또 있습니다. 이놈은 여기다 적을게요. 요거는 자동 보정 기능이 또 있다. 이게 이제 비화재보 방지라 했죠. 자동 보정 기능, 비화재보 방지. 이것도 자기가 보고 걸러주는 거야. 네? 걸러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화재 정보 신호등이란 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화재 정보 신호등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게 뭐하고 같다 했냐면, 여기 보면은 요거 있죠. 감지기, 요거 뒤에 제가 감지기 때 설명드린 겁니다. 이게 뭐냐면 각각 다른 전류 또는 전압치, 이게 뭐다? 예. 이 문구로 바뀌었다고 제가 감지기 설명드릴 때 추가로 넣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 화재 정보 신호, 그러니까 신호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놈이 저장을 있죠. 1년 이상 해야 돼. 1년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이 서버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1년 이상 저장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저장 데이터를 확인하고,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복사할 수 있어야 되고, 출력도 가능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주된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속보 기능이 있죠. 속보 기능도 이 소방관서에 통보해 줄 때는 음성으로 통보해 줘야 됩니다. 음성으로 통보를 해 줘야 되고,
음성으로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수신기에서. 통보. 그 다음에 관계인한테는 문자로 있죠. 문자로 전달을 해줘야 된다. 소방관소에는 음성, 관계인한테는 문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문자로 전달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원격 감시 서버 볼게요. 이 원격 감시 서버도 보시면은 특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원격 감시 서버는 첫 번째, 수신기처럼 우리가 이제 비상전원이 있거든요. 비상전원의 용량은 24시간 이상입니다. 24시간 이상 용량이 확보돼야 되고요. 감시 서버는. 그 다음에 수신 정보, 두 번째, 수신된 정보 있죠. 저장될 데이터 정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보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주소, 화재, 정보, 신호, 이런 놈들 있죠. 이런 놈들은 1년 이상, 수신기처럼 1년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돼야 된다. 이거는 동일하죠. 수신기하고. 세 번째, 저장 데이터, 이것도 똑같습니다. 저장 데이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수신기하고 동일합니다. 요거. 그리고 복사하고 출력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네 번째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저장 데이터 있죠. 이 저장 데이터를 임의로 수정하면 안 돼. 나중에 화재 났을 때, 오작동 났을 때 조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임의로 수정하면 안 돼. 이것도 법적으로 걸립니다. 그리고 삭제를 방지해야 된다. 만약에 이제 화재 났을 때 그 관계인들이 뭡니까? 와, 이거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거 부분을 삭제할 수도 있겠죠. 그 위법사항이 되니까 이런 거를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정리를 하시고 우리가 설치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 좀 지어야 되겠네요. 자, 앞에 내용이 거의 대부분 내용이에요. 자, 봅시다. 교재 봅시다. 이거는 이제 교재가 아니고 제가 아마 자료로 드릴 겁니다. 이게 교재에는 이게 수록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2024년도 7월부터 시행이니까 6월부터 시행이니까 4회차만 해당되니까 이거 이제 2025년도 판에 책을 넣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굳이 지금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 없는 내용을.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마 자료로 드릴 거예요. 교재 구매하신 분들에게. 자, 화재 알리면 감지기. 이거는 열연기 불꽃, 그죠?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열연기 이 두 가지 복합형 타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내장된 음향장치가 있고, 이놈은 85dB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중계기 있고, 이거는 시험에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이거를 쓰라 이렇게는 안 나올 거고, 이 화재 알리면 감지기라든지 이런 용어 있죠. 이거 설명을 하고 나서 이게 뭐냐 용어를 쓰라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자탐을 했으면 다 아는 내용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내용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용 부분 이거는 뭐냐면 전유 부분 외에 건물 부분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가장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전통시장에 가면은 점포 말고 점포는 전유 부분입니다. 전유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 말고 우리가 다니는 통로 같은 데 있죠. 이런 데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세대안이 전용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복도라든지, 그죠? 뭐 계단 이런 부분이 뭡니까? 공용 부분이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화재 전송 방식은 똑같아요. 유선식, 무선식, 유무선식 이렇게 있습니다. 유선식, 무선식, 유무선식.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나오게 되면 신호 전송 방식, 이거는 자탐하고 다 똑같거든요. 신호 전송 방식 세 가지를 쓰라 이렇게 나오면 유선식, 무선식, 유무선식 이렇게 세 가지 쓰시면 되고. 그다음 수신기 설치 기준 보시면 이거는 거의 똑같아. 그 수신기 설치 기준, 자탐 기준하고 똑같으니까 일단 이거는 설치 기준이 아니고 적합 기준입니다. 설치 기준은 뒷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확인할 수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스 누설 탐지, 우리가 GP형, 지라형 수신기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가스 누설기가, 경보기가 있으면은, 뭐, 같이 해라, 이 말입니다. GP형, 지하형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감지기 발신기 신호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여기 보면은 복사 출력이 가능하고, 뭐, 확인할 수 있고, 그 있죠,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속보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관사에는 음성으로 보내고 통보하고 관계인한테는 문자로 전달해라. 그 내용 있지? 그 내용이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다 설명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수신기 설치 기준, 이거 어디서 봤습니까? 자탄 기준하고 똑같다고. 사람이 상시 근무하고, 그리고 우리가 경계구역 일람도 비치하죠. 그것처럼 화재 알림 설비 일람도를 비치해라. 그리고 직근에 주우명장치 주경정 설치해. 그죠? 그리고 다른 음색과 구분되라. 그죠? 0.8에서 1.5m. 이게 다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 둘 이상이 있을 때는 연동시켜라. 이 말이고. 그죠? 그리고 단락되어도 뭡니까? 다른 층에 통보에 이상이 없어야 된다. 다 똑같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탐을 마스터하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참고 보시면, 이거는 이제 뭐 어디에 있냐면, 자동화재 속보 설비에 보면은 속보기에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동일합니다. 자, 봅시다. 20초 이내에 3회 이상 엄청나게 봤죠? 그리고 다이얼링이라 말이 나오면 10회란 말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에 속보는 소방 대상물의 위치, 연락처, 화재 발생 내용을 다 포함해라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로 관계인한테 전달할 때는 20초입니다. 20초. 이거는 이제 자동화재 속보 설비 없지. 그죠?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관계인한테 문자로 보내는 기능은 없잖아요. 그래서 관계인한테 문자로 보낼 때는 20초. 그죠? 20초. 그리고 화재 경보가 발생했다. 그죠? 그리고 어디에 화재가 났다. 이런 거를 이제 알려주라. 이 말입니다. 문자로서, 휴대폰으로. 그리고 그 내용이 있다.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중계기 봐보세요. 뭐하고 똑같습니까? 자탄 기준하고 동일하다. 그죠? 수신기하고 감지기 사이에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다. 이런 말이 있고. 그죠? 그리고 감시되지 않는,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않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과전류 차단기 설치하고, 그리고 상용전하고 예비전원 시험을 할 수 있어요. 똑같잖아요. 자, 감지기 볼게요. 감지기는 우리가 열, 연기, 불꽃이 있잖아요. 그죠? 열을 감지할 때는 공칭, 감지, 온도, 범위. 이게 가로 넣기로 나올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제가 공칭이 뭐라고 했습니까? 규격품. 생산되는 겁니다. 제품을 생산할 때 표준 규격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칭, 공적으로 칭할 때. 그죠?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만들어지는 온도 범위에 따라라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임의로 몇 도 이런 게 아니고 제조사의 감지기 보면은 몇 도짜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연기는 온도가 아니면 뭡니까? 연기 농도겠죠. 그 농도 범위가 있거든. 제조사에 따라서. 따라라 이 말이고. 불꽃은 자기 불꽃 감지기가 커버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고 했죠. 제가 자탐에서. 이놈이 50m짜리가 있고 100m짜리가 있다. 30m짜리가 있다. 근데 천장에서부터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길이가 50m인데 30m짜리 설치하면 안 된다. 그 제조사에 맞게끔 설치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각도가 있겠죠. 공칭시야가.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얘기해서 제조사에서 맞는 그 제품을 쓰라 이 말입니다. 그걸 어렵게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무선식 같은 경우에는 음영구역이 없도록 해라. 당연하죠. 우리가 와이파이 안 터지는 구역에 가면은 막 이렇게 해갖고 와이파이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만약에 이 무선식 같은 경우에 감지기를 설치할 때, 그죠? 이 감지기가 와이파이 구역을 벗어나면은, 블루투스 구역을 벗어나면은 작동이 안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그 전통시장 구역을 다 포함해야 된다. 자, 그리고 85dB이라고 나왔습니다. 음압은.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던 거 아닙니까? 요 표, 음압, 각종 기기의 음량, 음압 표적, 여기다 제가 넣어놔 봤어요. 넣어놔 봤고. 그리고 비화재보 방지해가 봅시다. 자, 자동 보정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제가 첫 시간에 다 한 거예요. 아까 앞부분에. 그리고 화재 알림형 비상경보 장치 봅시다. 자, 이거는 또 뭐하고 똑같느냐? 아까 발신기, 음향장치, 표시등 기준하고 똑같다고. 자, 공용 부분에 한해서 설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용 부분에 한해서. 그리고 이거는 우선경보 대상인데 주의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앞에 자탐에서 배울 때는 우선경보 방식과 일제경보 방식으로 배웠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 일제경보 방식이 전천경보 방식으로 문구가 표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천경보 방식으로. 그래서 화재 알림형 비상경보 장치는, 그죠? 11층 이상, 공동주택 16층 이상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자탐에도. 이때는 우선경보 방식으로 하고, 그 외에는, 즉 층수가 11층이 안 되면 일제경보 방식이 아닌 전처경보 방식으로 해라고 문구가 조금 바뀌었다. 그래서 답 쓸 때 일제경보 방식으로 쓰면 안 되고 법문구대로 전천경보 방식으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2층에서 불나면 발하층, 직상 4개층, 1층에서는 발하층, 직상 4개층, 지하층, 그리고 지하층에서 불나면 발하층, 그 직상층, 기타의 지하층,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상경보 장치는 층마다 설치하고 이거는 다 발신기 기준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수평거리 25고 보행거리 또 추가로 기준 40m에서 다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않을 때는 또 가장 가까운 장소 벽에 설치하라. 다 동일해. 그리고 0.8에서 1.5 높이가 있고, 그죠? 표시등은 15도에 10도 있었죠. 우리가 검출부 5도, 표시등 15도, 스포트형 45도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다 동일하다. 각도도. 공부하기는 좀 편합니다. 자, 경보 방식. 이거는 우리가 일제 경보 방식이라 안 돼 있고 전청 경보 방식이라 되어 있다. 특이하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리고 설치 거리 있죠. 요거는 뭐하고 똑같다? 발신기하고 똑같다. 수평거리 25에서 그 다음에 보행거리 추가로, 그죠? 설치하는 게 있었잖아. 그죠? 자, 그래서 앞에 거를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손으로 조작하는 거니까 당연히 0.8에서 1.5죠. 자, 그 다음에 구조 및 성능 기준 똑같습니다. 퍼센트 80% 있잖아. 그죠? 그리고 이거는 또 우리가 경종 같은 경우에 90dB이죠. 동일하다. 감지기는 85고 비상경보 장치는 90dB이다. 그죠? 다 동일합니다. 자, 이거는 연동, 상호 연동해라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격 감시 서버 보겠습니다. 자, 원격 감시 서버는 자, 법 문구 잘 보세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거는 강제 규정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원격 감시 서버를 감시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그죠? 이렇게 권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비상전원은 이게 왜 그러냐면 서버 자체가 굉장히 비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서버 하려면 또 그 자체 전통시장에서 서버를 관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큰 서버 회사가 있거든요. 서버를 이렇게 떼어가지고 KT나 이런 데서 떼어가지고 하는 서버가 있어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에 용역을 줄 때, 위탁을 줄 때는 이 기준으로 하게끔 이제 권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4시간 돼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저장해라. 자, 첫 시간에 이야기했죠. 아까 앞부분에. 그리고 복사 출력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임의로 수정이나 삭제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한 내용 그거 보시면요. 거의 80% 이상, 90%는 다 정리된 내용이니까, 이거는 요렇게 뭐 정리하셔가지고, 4회차부터, 2024년도 4회차부터 좀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